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1930년대 초중반 여운형의 언론 활동과 인식에 대해서 청암대학교 최재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성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에서 연구교수를 지내시다가 현재 청암대학교 제1코리안 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제시대 경제사 사회사이고 대표 논조로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와 금융조합, 일제 식민지기 이여성의 민족운동 등이 있습니다. 최재성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앉아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당황스럽네요. 제가 몽양 여운형 전공자도 아니고 잘 들립니까? 언론사 전공자도 아닌데요.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돼서 조금 저로서도 새로운 분야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분야는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절에 여운형의 활동과 그리고 그 여운형의 이제 생각,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이제 관련된 것은 저 다음에 세 분이 상당히 깊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사장 취임 시기부터 퇴임까지 그 사이에 중앙일보가 조선중앙일보로 바뀌고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신문 지면을 통해 가지고 사료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절에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글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문을 보시면요, 머리말은 넘어가시고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는 신문사의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던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운형은 이제 32년 7월 26일에 3년 징역에서 만기 4월을 앞두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 여운홍이 마련해 두었다는 가회동에 거처를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33년 2월에 중앙일보 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본사 정부사장 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여운형, 부사장은 최선익. 그래서 본월 16일 오전 10시 반 이렇게 취임을 했다는 것을 신문사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월은 2월이 되겠습니다. 1933년 2월. 그러니까 이 사고는 바로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 일면에 실렸던 사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임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직후에 신문의 제호를 변경을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그 앞에 이제 조선중앙일보로, 그러니까 조선을 덧붙인 거죠. 그래서 이 제호는 변경되기 전 제호가 이제 어땠는가를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21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취임사
실린 그런 제호인데요. 보시다시피 중앙일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중앙일보 위에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좀 작게 이렇게 이제 붙여서 제호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그 사고가 실렸습니다. 근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삼가 RM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본지는 혁신의 정신을 중예에 선양코자, 그리고 금반의 중앙일보를 조선중앙일보로 개제하고 1층 면목을 새롭게 하여 만천하 독자 제위의 기대에 수응코자 하나이다. 3월 7일. 그러니까 2월 16일에 취임을 해서 3월 7일자로 이제 이렇게 제호를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취지는 방금 나왔다시피 혁신의 정신을 중예에 선양코자, 그리고 1층 면목을 새롭게 하여 만천하 독자 제위의 기대에 수응코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발행 및 편집인인데 편집 겸 발행인, 그리고 인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 겸 발행인의 사장 여운형이 아니고 최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사장이죠. 부사장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박영규 교수님이 발표하신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사옥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에 사옥을 이전을 했는데요, 이것이 서울 경성 견지동 60번지에서 111번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14쪽에 보시면 사진 가운데 이제 그 근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신사옥 견지동 111번지 전 조선일보사 사옥, 조선일보 사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간 내부를 수리하던 중 금반 그 수리가 일부 완료되어서 금 18일에 전기 신사옥으로 이전하옵기 자해 근고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견지동 60번지에서 111번지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13쪽에 보시면 그 편집 겸 발행인 인쇄인 나왔던 거기에도 보면 견지동 60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6월 18일에 이전을 하고 20일자 신문부터 이제 111번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그 사옥에 대한 사진을 신문에 실었는데, 두 개의 사옥 가운데 아래의 것이 이제 견지동 60번지에 있던 사옥이고, 위에 있는 것이 견지동 111번지 신사옥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로 그 공평동 입구죠. 거기 가면은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로 지금 남아있고요. 다음은 이제 15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1933년 6월 30일에 증면을 하게 됩니다. 증면을 하면서 그 증면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신문 사고로 알렸는데요. 그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증면의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해외 사진 그 중간 옆부분입니다. 증면 사유는 해내외 통신망이 날로 늘어가는 결과 기사가 폭주하는 관계, 또 보다도 지면의 내용을 더욱 충실케 함으로써 평소 애독 제시의 본보 지지를 도닫기 위한 이런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자세한 설명은 그 여훈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인데요. 그 월간지를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33년 11월호를 창간으로 해서 월간 중앙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을 하는데, 그 중앙의 창간지의 이제 표지 사진입니다. 그 농민이 벼를 들고 이제 타작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전면에 내세운 그 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7쪽에 가면은 이제 편집 겸 발행인이 바뀝니다. 1935년 7월 11일자부터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선익 대신에 여운형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년 폐간되던 해입니다. 36년 3월이 되면 5대 사업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사업은 다음에 이제 18쪽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증면 단행 지면 쇄신, 사옥 증축 설비 일신, 공장 확장 기계 증설, 항공부의 내용 충실, 출판 사업 1층 확대, 이런 이제 5대 사업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증면을 하고, 신문 증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옥을, 회의실 같은 것을 증축을 했고, 그리고 윤전기도 이제 증설을 했고요. 근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항공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행기를 사가지고 항공 촬영을 하는, 그래서 이 항공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이제 백두산을 탐방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그 주목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역시 그 조선중앙일보가 그 발행되던 시기에 그 어떤 중요한 그 활동은 이제 신문의 발행이겠죠. 그래서 신문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일제 식민 정책 등을 이제 비판을 했고, 그래서 그 대략 압수된 것만 33년, 그 다음에 34년, 35년, 36년, 이게 뭔가 좀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건수가 이렇게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6년 이제 8월에 그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은 그 다음 쪽 20쪽에 보시면 그 조선중앙일보에 게재되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송 기장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승용입니다. 그 3등으로 들어왔던. 그래서 이렇게 그 일장기 말소 사건에 따라서 이제 폐간이 되고요. 그래서 37년 11월 5일에 신문 발행 허가 효력 상실로 이제 폐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사장으로서 언론 활동 외에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사의 주최자, 주빈, 심사원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강덕상 선생의 그 평전을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일일이 셌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 축사를 한 것들이 46회로 목록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진흥을 위해 벌이는 활동은 뭐 51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회 활동을 한 것들이 33년부터 36년까지 모두 30회, 그리고 신문, 잡지에 기고한 글, 인터뷰 등이 이제 83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아마
그 표에서 일일이 세다가 제 착오로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확실하게 센다고 셌지만 아마 한두 건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거의 99% 정도는 맞게 셌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 그리고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여러 가지 글 가운데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것 몇 가지를 이제 추려가지고 보면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마 언론의 역할이랄지 아니면 이제 사장으로서의 자신의 포부 이런 것들은 뭐 취임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취임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식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하게 사설 형식으로 취임에 임하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장 이름으로 사설란에다가 이렇게 적은 것을 좀 저는 다른 신문은 이제 못 봐서 모르겠는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도의 정확 신속을 도모하여 오늘날 긴장한 시국의 추이를 밝히겠다. 또 조선의 언론기관은 마땅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워서 동일한 보조로 협력에 나갈 것. 이것은 아마 이제 다른 당시 조선동아일보에다가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대중의 감시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대중의 요구를 표준 삼아서 충실히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언론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공통한 목표를 세워서 일치한 논진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자의적 견지에서도 촌미의 급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조선 동아 중앙이 일치한 논진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조선 민족의 자의적인 견지에서도 급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언론기관의 협력, 나아가서 대중의 모든 역량도 집중함으로써 스스로 앞날의 희망을 달성할 것을 믿는다.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월간지 창간사에도 이런 신문과 잡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잡지의 사이에는 스스로 분계가 있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서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문은 주마등처럼 움직이는 세태를 시각을 다투어 신속히 보도하는 그런 것이 있고 반면에 잡지는 그런 것은 없지만 어떠한 사상을 종합 비판함에 비교적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책에 정연한 한 권의 성편 이것은 구체적인 지식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신문으로서 꾀해서 미치지 못할 점이 있다. 이런 신문과 잡지의 역할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을 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업 문제에 대한 건데요. 당시 조선의 이제 당면 문제가 농업 문제죠. 그래서 금일 조선의 생활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모순 또 그것이 민중의 운명에 과하는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아마 궁핍으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이게 스캔이 좀 상당히 약하게 돼 있어서 글씨가 흐려서 무슨 글자인지 판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전후 맥락을 볼 때는 이제 궁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보다도 농촌에서 가장 첨예하게 집중되게 나타나 있고 가장 광범하게 또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 문제는 본질적으로 농업 문제이다. 이런 것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농업 문제를 이제 그래서 23쪽에 가면은 이 글을 집필한 동기를 이제 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농업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관계의 독특한 반봉건적 성질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 관계에서는 근대적 자본주의적 양식이지만 소장료 징수 형태에서는 봉거적 양식이 이 두 가지가 결합됨으로써 농촌경제의 저 유니크한 반봉건적 특질이다. 이런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계량주의적 견해를 낳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량주의적 농촌 문제관을 두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4쪽으로 넘어가면 농업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반봉건적 관계를 소탕하여 농촌 경제의 완전한 사회화와 경영의 과학화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농업 문제고요. 세 번째는 청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주는 글인데요. 이것은 이제 청년을 네 가지로 나눠서 농촌 청년, 도회의 노력 청년, 노력 청년은 이제 노동자를 말합니다. 학원 청년, 이건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종교 청년, 이렇게 네 가지 청년들에 대한 당부의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인텔리 여성들에게도 부탁을 덧붙였는데요. 그 현모양처가 되기보다는 조선 여성사회가 찾는 용감한 투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당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4쪽인데요. 그래서 체육에 대한 인식은 체육이 중요한 이유, 이것은 이제 우리 민족은 건전한 체질을 가졌던 그 시대에는 동방문화에 가장 찬란한 공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이조시대를 통하여 문약에 흘러버린 결과는 결국 현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찬란한 공운을 가지려면 먼저 체육적 갱생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체육에서의 광채를 갖자면 건전한 체질을 찾고 또 억센 체육 조선의 건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체육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정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933년 송년사와 34년 신년사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요약을 하자면 1913년과 14년의 정세는 20년 전인 1913년과 14년의 정세와 흡사하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과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